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이제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을 좀 많이 섞어야 돼요. 섞는 과정에 있어서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할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해요.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좀 이런 뭐랄까 복잡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얘는 들어보세요 한번.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빅 O 노테이션 이라는 게 있어요. 빅 O 노테이션, 뭐 빅 O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긴 해요. 얘는 뭐냐면은 표기법이에요. 그냥 표기법이라서 노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자, 생각을 잘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냥 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알고리즘의 스피드, 알고리즘의 속도, 알고리즘이라 함은 내가 짠 로직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짠 알고리즘이 좀 빠른 것 같다, 느린 것 같다 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로직을 짰는데, 방금 전 같은 이런 3중 반복문을 짰는데 이게 좀 빠른가 느린가를 판단하는 속도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되게 당연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빠른 알고리즘은 느린 알고리즘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빨리 해결하면 더 나은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만큼 메모리도 이제 소모가 적어질 거고, 메모리 소모? 시간적인 요소에 있어서 좀 더 우수한 알고리즘인 건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알고리즘은 빠르다, 느리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애초에 조건 자체가 안 맞아요. 여기서 쓸 수 없는 말은 빠르다, 느리다.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실행을 시켰는데 이거 빠르다, 이건 좀 느리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을 짰는데 연산이 1초 만에 끝났어요. 그 해당 연산이 1초 만에 끝났대요. 그럼 그건 과연 빠른 건가요? 연산이 10초 만에 끝났어요. 그럼 걔는 느린 건가요? 대체 어떤 연산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좀 애매하잖아요. 대신에 이건 가능해요. 더 빠르다, 더 느리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교 대상을 놓고 더 빠르다, 더 느리다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냥 빠르다, 그냥 느리다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 하드웨어가 다를 거니까. 이해되시죠? 당연히 현대 컴퓨터가 이전에 존재하던 컴퓨터들보다 빠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전에 존재하던 컴퓨터들이 더 느린 거죠. 현대의 컴퓨터보다. 이전의 컴퓨터들은 그 당시에 빨랐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현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데스크탑 사양에 따라서 또는 노트북 사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존재할 거예요. 똑같은 알고리즘을 대입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 강사 PC랑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있는 그 PC랑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건데, 만약에 내가 집에 있는 컴퓨터가 맞춘 지 좀 됐다, 데스크탑이 좀 오래됐다, 그러면은 최신 사양보다는 느릴 거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빨라 느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누구는 뭐 1초 만에 끝냈고 누구만 뭐 10초 만에 끝냈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애초에 알고리즘의 속도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현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니까. 해당 컴퓨터에서 10초면은 빠른 거고, 뭐 해당 컴퓨터에서 1초면은 느린 거야.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애매한 거잖아요. 얘를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완료까지의 절차의 수를 말해요. 이걸 이제 그냥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스텝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거 할 때 최대한 간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스텝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연산을 더 하고 있으면 더 느려질 거니까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내는 알고리즘이에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하나는 5번 만에 계산이 끝난대요. 근데 하나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번이나 걸린대요. 그럼 이거는 비교 대상을 따져봤을 때 얘가 좀 더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0번 연산하는 알고리즘보다 5번 연산하는 알고리즘이 더 훌륭하다라고는 가능한 거죠. 얘는 비교니까요. 얘는. 근데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서 뭐 로직에 따라서 표현하는 차이점이 분명히 생길 거라서 문법을 하나 지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여섯, 여덟, 10개가 있어요. 공간이 10개가 있대요. 제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넣어놨어요. 이 10개의 공간에.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찾고 싶어요. 이 배열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놓고서 7이라는 숫자를 찾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 4, 5, 6, 7 여기 뭐 이쯤에 있겠죠. 그죠? 근데 중간에 있더라도 얘는 한번 훑어봐야 되는 거죠. 이 배열 내부를. 그럼 10개의 스텝이 필요한 거네요. 얘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20개예요. 20개의 공간이 있어요. 제가 17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쭉 한번 훑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0개의 스텝이 필요한 거네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인풋 데이터가 크게 하나 있고요. 입력된 데이터,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10이라면은 10번 탐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20이라면 20개의 스텝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얘는 n개의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n이면 n 스텝스예요. 그냥 여기서 상수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학에서의 상수 있잖아요. 네. 얘는 그냥 선형 탐색일 뿐이에요. 다른 말로 리니어 서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선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그냥 배열을 한번 쓱 훑어보는 거였잖아요. 그죠? 순회하는 이런 배열 훑어보는 행위를 순회한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선형 구조고 인풋 데이터가 n개고 내가 찾아야 되는 데이터가 이 안에 있다면은 얘는 n번 반복하면서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 검색, 뭐 선형 탐색, 리니어 서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타임 또는 스텝도 그에 맞게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로 증가를 하겠네요. 10개면 10번이고 20개면 20번이니까. 맞죠? 여기서 이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빅 O 노테이션이에요. 미적분 막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생략을 할 거고. 네, 이런 식의 직선이 그려지겠네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텝이 늘어날 거니까요. 그에 맞게. 이해되시죠?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 녀석을 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를 왜 쓰냐면은, 내가 만약에 개발자라면 이것만 보고도 아 이거 대충 얼만큼 걸리겠다가 나오는 거죠. 얘는 어떤 탐색법을 쓰고 있고 얼만큼 걸리겠구나 라고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비고 노테이션은 시간 복잡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과 이 녀석이 뭐 사는 위치를 따져봤을 때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비고는 얘를 다뤄요. 얼만큼 걸릴 건데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알고리즘은 얼만큼 걸릴 건데,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봐도 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이 알고리즘은 이만큼 걸려 해버리면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안 해보고 이것만 봐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얘는 얘를 빅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 얼마나 걸리냐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짰는데 이거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면 10번 걸릴 거고 20개면은 20번 걸릴 거야 를 일일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빅 5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빅 크게 이제 빅 5가 하나 있는 거고, 빅 오메가도 있고 빅 세타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안 써요. 안 써도 돼서 안 써요. 그냥 얘는 효율성이 좀 달라요. 이 세 가지는. 빅 알고 어디라? 어디 있더라 이거? 오메가 세타 진짜 어디 있더라? 아무튼 빅 5랑 오메가랑 세타가 있는데, 이 빅 5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요. 상한선. 그러니까 최대치를 표현을 한다는 건데 1부터 20이에요. 17은 여기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5를 찾고 싶대요. 그러면은 사실 뒤져보다가 보니까 초장에 나왔잖아요. 여기가. 그럼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뒤에 거는. 그죠? 얘는 근데 상한선이라서 최대치를 표현을 해줘요. 왜냐면 이론상 이게 맞으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20개면 20번 뒤져보는 게 맞는 거니까. 최대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고 얘는 그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데이터가 20개인데 이거 한 10번쯤 걸릴걸?
뭐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데이터가 20개인데 이거 뭐 한 번 걸려, 한 번쯤 걸릴 것 같아.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대치가 중요한 거지 중간값이나 하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10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 알고리즘이 끝나는 데 있어서 최대 상한선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비고를 쓴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쓰는 이유, 실제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쓰긴 쓰는데 네, 잘 안 쓴다. 뭐 여기서 그만할 건지 여기서 그만할 건지가 확실하다면 다른 걸 써도 되겠지만, 얘는 그냥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려를 최대치로 나타내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녀석은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좀 해줘요.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준다 라고만 아셔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성능, 뭐 시간이 적게 걸린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시간이 적게 걸린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비고 노테이션을 쓴다. 얘는 효율적이다 라서 이제 데이터나 뭐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갖고서 그 데이터의 개수의 차이에 따라서 뭐 결과값이 나오는 데까지의 시간,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잔뜩 짜놨는데 성능 예측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얘는 위험성이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뭐 안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있는 거고, 얘는 n의 개수가 커진다면은 n번을 더하는 노테이션인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데이터의 개수가 30개가 됐어요. 그럼 30번이 되는 거죠, 최대 스텝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한 번만에 끝나는 거. 무조건 한 번 실행되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void 펑션이라는 애가 있는데, 펑션 1 이렇게 있대요. 이거 뭐예요?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로 배열을 통째로 받겠대요. 그냥 저 밖에서 뭐 어디인가의 함수에서 배열을 통째로 받아가지고 얘는 리턴을 하겠대요. 뭘 리턴하냐면 첫 번째 놈이 0인지 아닌지를 리턴을 하겠대요. 그러면 얘는 몇 번 만에 끝나요? 뭐 이런 식이래요. n의 0이 첫 번째 놈이 0이면 일단 수류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얘가 아니면 리턴 false래요. 그냥. 그러면 자,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뭐예요? 이렇게 넘겨받은 배열의 첫 번째 공간이죠. 그러면은 이 배열의 크기가 커지던 말던 얘는 무조건 한 번만에 끝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한 번만에 끝나네요. 뭐가 넘어오던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크기의 배열이 넘어오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연산이 끝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놈만 비교하고 0이야? 그래, 오케이. 아니야? false. 끝이잖아요. 100개짜리 배열이 뭐 한 개수가 100개래요. 상관없죠. 1000개래요.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첫 번째 놈만 비교하고 끝낼 거니까.
얘도 한 번 걸리는 거고 얘도 한 번 걸리는 거잖아요. 5의 1.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표현을 좀 해보자면 뭐 좀 괜찮을까? 표현을 간략하게만 해보자면 이렇게 보죠. 그래프를 몇 개 그릴 건데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걸리는 시간, 얘는 1이겠네요. 요거 한 번만에 끝나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죠. 시간을 따져보면 일정하게 끝날 거라는 거죠. 이 연산이 끝나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 뭐 두 번만에 끝난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1로 표현을 해요. 상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수학에서의 상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버려요. 얘가 사실 뭐 2던 1이던 이런 거는 별로 따지고 있지 않아요. 이 빅 5라는 놈은. 그리고 지금 한개 빅 5에는 5n이 있고 1이 있다 정도인데 일단 이렇게 좀 쌓아놔 볼까?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게 얼만큼 걸릴까를 한번 집중해서 따져보세요. 0이고 i는 배열의 길이래요. 배열의 길이. %d에서 이렇게. 자, 이게 배열의 크기가 3개짜리가 넘어왔대요. 그럼 얘는 3번 반복하겠네요. 0, 1, 2. 그죠? 그럼 3번 출력을 할 거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길이가 3인 놈이 들어왔다면 이 렌스가 3일 거니까, 렌스라는 함수가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배열의 크기가 10개짜리가 넘어왔대요. 3개짜리에서 10개짜리가 됐어요. 그럼 이 반복문은 총 10번 실행이 될 거고요. 출력도 10번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출력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열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가 실행되는 횟수가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어떤 크기의 배열이 넘어오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실행되는 횟수가 일정하게 늘어날 거예요. 탐색 이런 거 말고 이런 걸로 이제 좀 머리를 굴려보자면 일정하게 늘어날 거예요. 얘는 5의 1이었고 얘는 5의 n이 되는 거죠. 데이터의 증가폭이 뭐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왜냐면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야 딱 맞게 기울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아마 이런 거 어디서 배우더라? 중학생 때 배우나? 고등학생 때 배우나? 기억이 안 나네. 요런 이제 ON 같은 놈을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요. 보통 선형 모델. 기울기가 일정한 선을 유지한다. 기울기면은 미분이잖아요. 네, 이런 거. 자, 지금 두 가지 한 거예요. 두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를 제2로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얘는 하나 더 넣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I, J,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I 플러스 J예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 알고리즘은 몇 번 실행될까요?
만약에 배열의 길이가 3이라면 아, 9번 아니에요? 9번? 012, 012?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냥.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n이 1 증가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만약에 n이 1이래요 1이죠 그러면. 만약에 n이 2래요 2죠. n이 3이래요 3은 3이겠네요. 제곱이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이 1 증가할 때마다 제곱이잖아요 그냥. 곱하기 곱하기니까. 이해 되시죠 이거? 이것도 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보세요. n을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이에요. 0, 1, 2 어쩌고 저쩌고 n까지 있는 거고 0, 1, 2 어쩌고 저쩌고 n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래요. 그러면 n의 제곱이 맞네요. 왜냐면 평면 구조가 나오니까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반복 시행해야 되는 스텝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얘네는 다 자르고 얘도 다 자르고 이렇게 맞죠? 우리가 반복 시행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다. 얘가 5의 n제곱. 이해되시나요? n이 하나 증가했대요. 그럼 n 여기도 하나 증가했겠죠. 한 칸이었다가 4칸이 되잖아요. n이 하나 더 증가했대요. 3은 3이래요. 4칸에서 9칸이 되잖아요. 그죠? 제곱수로 늘어나니까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거죠. 반복문 하나 더 쓴 건데 그냥. 그쵸? 자, 이것도 그래프로 간략하게만 그려보자면 이거 어떻게 나와요? 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거? 얘가 데이터고 얘가 시간이라고 했을 때 원점이고 제곱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초반에는 좀 더디다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기울기 뭐 이런 거 따져보면은 그 뭐 미분 관련된 내용도 들어갈 거고 뭐 접선 뭐 어쩌고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는. 그죠? 좀 더 해야 돼요. 보세요. 제가 2개를 받았어요. m이라는 놈을 받았대요. 배열을 하나 더 받았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nm을 각각 사이즈를 재서 이만큼 반복 시행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때는 n 곱하기 n이 아니라 n 곱하기 m이네요. 이렇게. 그쵸? 여기가 하나가 m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은 그대로고 n만 증가한다면 이 옆으로만 퍼질 거니까. 그래도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얘는 그죠? 어쨌든 평면이니까요. 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이제 좀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nm이 따로따로니까. 마찬가지로 증가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급격하게 기울기를 바꿀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n으로 다시 돌렸어요. K라고 해보죠. 이렇게 했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얼만큼 걸린다고 말하면 돼요, 얘는? 지금 얘가 아마 저랑 하는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의 무언가를 기억나세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시행해야 되는 그 범위가 얘 n이고 얘 n이고 높이도 n인 무언가가 나오겠네요. 이제 평면이 아니라 부피를 가진 무언가가 되는 거죠. 이때는 n 곱하기 n 곱하기 n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이때까지는 평면이었잖아요. 세제곱부터는 부피만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하나는 반복 시행해야 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얘는 5의 n 세제곱 일 거고, 이 녀석은 어떻게 나와요? 이게 만약에 5의 n제곱이라면 5의 세제곱은 뭐 이 정도로 나오겠네요. 더 급격하게 세제곱. 얘가 n의 세제곱인 거고 얘는 n의 제곱인 거고. 입력받은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갑자기 확 뛰잖아요. 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5의 2n제곱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거 뭐예요? (1, 1, 2, 3, 5, 8) 감이 좀 오시나요, 이거? 피보나치, 비하학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 황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아마 이런 이거 좀 빡세다. 아씨, 이런 거 이런 모양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1 얘네끼리 더해서 그 다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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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는 수열, 피보나치 수열.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다음 거를 정하는 건데,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다음 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나 더하기 나 전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기의 개념이 또 들어가요. 나를 쓰는 거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있어요. 피보나치 이렇게 있어요. 이거 너무 커지니까 이제 안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 좋은 거 없나? 여기 있다. 피보나치 수열 안에서 피보나치가 돌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쓰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내가 나를 사용해야 되니까 계속 도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는 뭐랄까 얘가 만약에 그래프화가 된다면, 아니다, 이거 여기 있어요. 비보 보시면 표기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다. 피보나치는 이렇게 쓴대요. EN 맞잖아요. 걸리는 시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네, n제곱 있는 거고 이중법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정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저도 맨날 여기 봅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리려고 했던 이런 그래프들, 로그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가는 로그 n도 있는 거고, 방금 전에 했던 n 또 n제곱 뭐 2n 1,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걸리겠다가 보이잖아요. 그냥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인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로그 n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바이너리 서치라고 해가지고 이진 탐색 그런 거 좀 굉장히 어려운, 간단히만 할게요. 간단히만. 이게 이진 탐색이 뭐냐면은 1, 2, 3, 4, 5, 6, 7, 8, 9라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6을 찾고 싶어요. 얘는 반을 잘라요. 그냥 어딘가에서 반을 잘라요. 반을 나누고 여기 없어? 그럼 나머지에서 반 또 잘라요. 그럼 앞에서 찾아요. 반토막 내는 개념이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 내가 만약에 9를 찾고 싶다. 그럼 애초에 반을 잘라요. 그럼 여기서 찾았으면은 끝이에요. 근데 없어? 그러면 남은 거에서 반을 잘라요. 또 앞에 거 뒤져봤는데 없어? 그럼 남은 거에서 반을 잘라요. 그러니까 탐색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왼쪽에 있네 하면은 찾은 거고, 그래도 없어 그럼 남은 놈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을 이제 이진 탐색 또는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와 있을걸? 이런 거. 여기 나오는 정렬은 이건 깊게 몰라도 돼요. 진짜로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보세요. 정렬은 뭐냐면은 무작위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정렬하는데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냥. 근데 구현이 다 되어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를 막 구현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대신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제 정렬을 시키는 건데, 쓰는 알고리즘과 이런 방식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과 메모리가 다르다라는 게 이 정렬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렬이 제일 적합하다. 이 정렬은 이런, 지금 보시면 정렬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 정렬은 이런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이만큼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정렬이 적합해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교양이에요. 네, 찾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정렬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을 찾아주시고, 비고는 얘도 교양은 맞는데 몰라도 뭐 개발 못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대신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두 가지 빅오랑 정렬 알고리즘을 한 번쯤은 검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